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2020년도 예언을 했고요. 또 하나, 지난 방송에서는 아베의 몰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아베는 물러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대지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2020년도. 일본의 대지진이 올해 안에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쭉 보신 분은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5월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지금 느껴지죠. 코로나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월에는 점점 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라고, 그리고 다시 발생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필품을 3개월치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3개월이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를 좀 믿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생필품이라고 하면 휴지, 물, 쌀, 기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3개월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아베가 확실히 몰락하고 올해 물러날 것입니다. 또 하나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지진이 일본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거고요. 올해 안에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건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상황입니다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났죠. 쓰나미 높이는 20m 정도, 20m에서 25m 정도의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피해로 인해서,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그 피해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을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피해가 옵니다. 특히 동해안 쪽과 밑에 남해안 쪽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건데요. 뭐 일본만큼 피해는 가지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쪽에 원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원전을 가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직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원전을 가동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해안과 남해안 쪽에 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피해는 물론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일본의 2011년도 당시에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피해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요, 지금이 아니 2011년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승문 물어 넣었다. 거대한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어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거에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총지휘했던 간나우토 총리는 일본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人的な体制もないし、あるいはトレーニングもしてない。そのために、事故が起きて、特に最初の数日間は普通なら今の原子炉の状況が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れから先こうなりそうだからこういう対策を打ち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専門家から意見が上がってくるべきなんですけれども、残念ながらそういう現状把握もしっかりできないし、起きることを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予測してなかった。だからそれに対する備えがですね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残念な点です。 사고 이후 초래된 혼란 속에 총리는 권력을 잃었고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いつどこで原発事故が起きるかはわからない。しかしいつかどこかで必ず起きると。ですから福島原発は本当にあと紙一重で、原発から250キロの範囲から5000万人の人間が東京を含めて逃げ出さなきゃいけなくなるギリギリでした。 여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일본의 지진은 안 일어나기 바랍니다. 저도.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올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은 동해안과 그리고 남해안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만큼 큰 피해는 아니겠지만 일본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조는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안에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90%가 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일본에서 규모 8.1 강력한 지진 그리고 여진이 발생하면서 열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일본 남해안에 있는 난카이 해구에 대지진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지진이 나면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판과 판이 만나는 세 개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잦습니다. 2011년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난 도호쿠 지역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의 경계 지역입니다. 지난 주말 8.1의 강진과 여진이 잇따랐던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역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도쿄에 인접한 난카이 해구가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크게 3개의 단층대로 구성되는데 약 100에서 20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61년 전인 지난 1854년 규모 8.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잠잠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대지진 발생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발생한 강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신발 지진으로서 막대한 에너지가 배출되었고 그 에너지는 충돌 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30만 명 이상이 숨지고 198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지각에도 강한 여파가 미치면서 규모 5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겠죠. 한국의 피해는 그리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이 있어요. 그거를 빼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일본에서 옛날에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지진이 9도가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요. 3도만 돼도 흔들립니다. 건물이 3도만 돼도요.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9도가 난다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또 나눌까 합니다.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옛날에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32만 명이 숨질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진 영상에 일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쿠시마현 바다 위 1.6km에 달하는 현수교가 출렁거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최대 31m의 거대한 쓰나미가 도심을 덮치자 차량들은 맥없이 휩쓸려가고 도심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영화 같은 이 장면은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공개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시즈오카현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까지 750km에 걸친 난카이 해구가 움직이면서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최대 32만 3천 명이 숨지고 일본 국가 예산의 2배인 2,3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만여 명이 숨진 동일본 대지진의 17배가 넘는 인명피해입니다. 쓰나미가 해안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10분이 채 안 걸려 대피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내 70%의 확률로 이곳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 확률이 올해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지금 모든 세계의 이목이 들어와 있죠.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우리의 나라에게는 효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자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국으로 돌아와야지만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일본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걷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소니가 아니고요.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있죠. 그들이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조금 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 가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가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샀을 때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고 메이드 인 중국이었고 차이나였고 인도네시아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품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부메랑처럼 그 피해는 그 기업한테 돌아오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돌아와야 될 시기입니다. 자국의 기업들이 돌아와서 자국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고 잘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든 삼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기업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돌아올 시기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으로 지금 돌아와야 되는 분위기고요.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메드 인 코리아를 외치고 메드 인 코리아의 힘을 발휘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침체에 와 있고 전 세계가 다 침체에 있습니다만 2, 3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초강대국으로 간다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업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깨어 있을 때만이 그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토대로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는 다시 올 것이고요. 그것은 가을이 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찬바람이 부는 그 가을에 우리나라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그리고 또 하나, 대지진에 대한, 일본 대지진에 대한 준비를 정부나 국민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힘이요? 국민의 힘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더 빨리 초강대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초강대국이면 매질을 이야기하냐? 세계 매질을 너는 말하는 거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가는데 그것은 세계 2위, 3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연도에 와 있다는 거죠. 2020년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정치개혁과 재벌개혁과 그리고 언론개혁과 교육개혁과 기타 등등 모든 개혁에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방력을 의심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자국민이나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있다면 그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격하실 거라는 거죠. 대지진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천천히 생필품을 3개월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자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3개월 동안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요. 침체 시기입니다. 경제 침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노처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 힘을 내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